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준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차를 특별한 시기에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는 차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SUV인 GV70고요. 바로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제네시스 GV70가 공식 출시되기 전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받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이 GV70가 공식 출시되기 전에 앞서서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이 GV70를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품질 점검인 만큼 공식적으로 출시가 될 버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피드백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오늘은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나 GV80, G90, 최근에 출시된 신형 G70,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선보여 왔던 두 줄의 이 디자인이 고스란히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은 제네시스 갈수록 커진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로 커진 이 제네시스 로고 굉장히 넓게 들어간 것도 눈에 들어오고, 크롬 테두리에 크롬으로 마감이 돼서 이 X자 그물 모양으로, 그물 형태로 촘촘하게 들어간 이런 그릴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아래쪽에도 크롬을 길게 쭉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눈에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제네시스 G70는 디자인이 잘못됐다라는 점이 확 와닿아요. 진짜 같은 70 라인업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는 상당히 잘 디자인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피셜 이미지를 보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 직접 보고 물어보기 전에는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 보닛 부분이 위쪽이 살짝 튀어나와서 헤드램프와 그릴 앞쪽을 살짝 덮는 형태로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미리 여쭤봤었는데 그냥 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 파팅 보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긴가민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릴이나 엔진룸 쪽이 밀려 들어가겠죠. 보닛이 이렇게 앞쪽으로 들린다고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사람이나 차가 부딪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상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듭니다.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앞쪽 램프 위쪽 부분이 살짝 가리게 되면서 눈매가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것도 맞지만, 이게 안전 측면에서 진짜 안전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 데이터나 이런 실험 결과들을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여기면서 해명해주세요 라고 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 디자인 요소, 만약에 그냥 디자인 요소로서만 적용을 이렇게 해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살짝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2.2 디젤 모델이거든요. 지금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모델인 3.5 가솔린 터보,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는 2.2 디젤,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2 디젤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2L, 말씀드린 것처럼 2.2L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8단 DCT가 장착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210마력, 최대 토크는 약 45kgm/m를 발휘를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자체는 스포티한 그런 감성, 제네시스의 G70가 워낙 스포티한 걸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놨기 때문에 이 GV70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일단 디자인도 상당히 스포티한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운전을 해보면은 2.2 디젤은 약간 좀 럭셔리하고 얌전하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주행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디자인, 이 앞쪽 디자인이 GV70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디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5 가솔린 터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범퍼의 형상이 바뀌게 돼요.
제네시스가 밝혔던 앞으로 모든 제네시스는 동일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런 유어 제네시스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은 이 2.2 디젤 모델도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디자인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공기 구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얌전하죠. 어떻게 보면은 G70나 GV80의 외관 디자인, 그 중에서도 앞쪽 디자인을 살짝 이렇게 늘려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보이는데 또 반대로 GV80를 줄여놓은 건가? 이런 느낌이 또 들지는 않아요. 이게 이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이 디자인 방향성, 이것의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모습과 뒷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G70의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닐까 싶은 그런 디자인의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됐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옆에 전체적인 비율과 디자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옆에서 딱 봤을 때 휠베이스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G70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스포티한 성향의 굉장히 오밀조밀 재미를 위해서 꽉 눌러 담은 그런 디자인이었다면은 이 GV70는 스포티한 것을 추구는 했겠지만 조금 더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에 디자인을 봤을 때, 특히 이 각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각도를 봤을 때는 야, GV70가 작정을 했구나, 진짜 조선 마칸이라는 이 별명을 대놓고 노렸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디자인은 오케이, 조선 마칸 그럴 수 있다. 근데 실내 공간과 타봤을 때, 이 운전을 했을 때의 느낌은 마칸보다는 확실히 좀 편한데, 마칸과 직접적으로 비빌려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외관만큼은 진짜 마칸이라고 해도, 조선 마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됐고요. 무난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적용되고 있는 휠 디자인 중에서는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위장막이나 이제 공식 오피셜 포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거대하거나 위아래로 길게 뻗은 그런 배기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는 GV80하고 마찬가지로 디젤 모델이라서 그런지 배기구가 싹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진짜 뭔가 딱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좀 넓은 빈 공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손을 쫙 펴서 갖다 대면은 딱 맞는 사이즈의 이 공간이 그냥 그물망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뭔가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확 와 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일램프를 보면은 G70는 진짜 디자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 두 줄 라인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길게 그래서 확실하게 보이는 이 두 줄 라인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GV70를 보면서 다시 좀 하게 되네요. 트렁크를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와이프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벨로스터에서 적용을 했던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 적용이 돼서 누르면은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트렁크의 공간은 차의 급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골프채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잘하면은 한 세트 정도 들어갈까요? 골프채가 많이 들어갈 거는 아닌 것 같고, 요 트렁크 바닥에서 차체 바닥에서 트렁크 바닥까지 이 두께가 조금 있어서 정작 요 트렁크 높이도 꽤 높아지고 트렁크의 공간 자체가 많이 작아지는 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냥 딱 여기 앉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싣거나 무언가 골프백 같은 거를 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옆쪽에 레버가 있어서 뒷좌석을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 폴딩을 할 경우에는 약간 더 앞쪽으로 넓어지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골프백이 많이 기준으로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골프백이 아니더라도 뭔가 엄청나게 커다란 이 공간이다 라는 느낌은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약간 아쉬운데
뭐 내릴 수 있는 만큼이라도 최대한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에는 GV70의 실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앞에 볼록 튀어나온 저 보닛 엔진 후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볼록 튀어나온 게 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굉장히 스포티한 차를 탔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게 합니다. 이게 제가 시트 포지션이 지금 SUV 특유의 시트 포지션 때문에 좀 높게 올라와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굉장히 낮은 차였다고 하면은 진짜 스포츠카를 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뭘까 했는데,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를 했었죠. 생체 인식 기능을 통한 이 차량 제어, 자동차 제어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나의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은 지금은 이제 테스트카기 때문에 이 키가 하나밖에 없지만 키 두 개를 다 들고 있을 때 요 생체 인식에다가 지문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지문 인식을 사용을 하는 이제 용도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동차에서 결제를 하는 카페이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곧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될 이 차에서 음악을 듣는 것, 이 지니 뮤직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 그리고 발렛 모드 이런 거에서 이 생체 인식 기능을 이 지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을 해 놓으면은 키가 없어도 그냥 지문 인식만으로 차에 시동을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반쪽짜리인 게, 차 문을 열려면은 이 카드키가 됐던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 키가 됐던 둘 중에 하나로 문은 열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은 키가 있어야지 열 수 있는 건데, 시동은 키가 없어도 열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니뮤직, KT에서 제공을 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죠. 뭐 기존에 사용하던 고객들도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차에서 지니뮤직을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음악들을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공식 출시 전 테스트카다 보니까 이 지니뮤직이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니뮤직이 차에 탑재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빌트인 캠이라든가 발렛 모드, 카투홈,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런 대부분의 기능들, 최근에 현대기아차나 제네시스에서 들어갔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간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좀 특이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터레인 모드가 들어갔죠. GV80에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가운데 있는 이 터레인 모드를 이용을 해서 터레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드라이브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는 그냥 눌러서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터레인 모드나 드라이브 모드 안에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는 아래나 위로 내려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G80에 적용이 됐던 그 개딱지 모양 개딱지 모양의 스티어링 휠 그대로 적용이 된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좀 변경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GV70만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전자식 변속기가 요즘에 다 들어가고 있죠. 현대기아차도 적극적으로 이 전자식 기아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돌리는 방식의 동그랗고, 위에 요 조그, 요 UIX 이거를 조절하는 요 조그도 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뭐 헷갈릴 게 뭐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행을 할 때 뭐 기어를 바꾼다거나 주행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지를 하지 않고 손을 올리면은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조그를 조작을 하고, 조그를 조작해야 되는 타이밍에 기어 노브를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익숙해지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차가 그렇듯 익숙해지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익숙해질 때까지의 이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 손으로
여기 위에 쪽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그려서 이 목적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목적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갔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선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날렵하고 뭐 약간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송풍구가 들어간 부분도 이렇게 얇게, 여기다가 계기판 위쪽으로도 라인이 연결이 돼서 쭉, 그래서 뒷좌석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딱 잘려 있는 느낌이죠. 원래라면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마감이 돼야 되는데, 이 마감된 부분에서 이런 버튼을 놓기 위해서 싹 깔끔하게 잘라놓은 듯한 이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직접 보니까 꽤 괜찮아요. 단지 이 부분에 이 지문 센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순간 이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운전대나 손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딱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부분들이 다 보이는, 그래서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굉장히 깔끔한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피커는 렉시콘이 적용이 됐고, 시트의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트에 엠보싱이 약간 좀 과하게 들어갔어요. 요즘에 이렇게 과하게 넣는 게 좀 이들의 이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엠보싱이 약간 과하게 들어가서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익숙해지고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문을 열고 차에 타서 운전을 할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착자감 자체는 꽤 훌륭한 착자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괜찮은 편이고요. 뭐 이렇게 라이트 조절 버튼이나 와이퍼 조절 버튼,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은 그런 조작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에서 내가 어떤 모드로 고정을 해둘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최신 에이다스 기능도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됐고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쪽에 굉장히 크기가 커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돼서 운전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GV70의 전체적인 디자인 테마는 이 길다란 타원형인 것 같아요. 이 타원형의 디자인이 곳곳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좀 우주선 같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피커의 형상, 도어 손잡이의 형상, 이런 부분들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많이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잘라둔 이 부분에도, 지금 이 부분은 카메라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다 둘러서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도어 트림이나 양쪽 도어 트림 아랫부분까지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조명바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에 웬 등고선처럼 해놨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라이트가 켜지면서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이 라인 하나하나 지금 보면은 하얀색 빨간색 줄이 좀 번갈아 가면서 있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에 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강하게, 보통, 약하게, 그리고 끄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엔진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안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해요. 이게 지금 강하게로 설정을 하고서 주행을 할 때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니까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네시스 GV70의 뒷좌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70 했을 때 뒷좌석의 공간이 좁다라는 것에 굉장히 노이로제를 받았는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라는 특성도 있지만 뒷좌석의 무릎 공간 자체가 꽤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앞좌석에 운전석, 조수석 다 제 몸에 맞춰준 상태인데,
무릎의 공간이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 모델인데, 일단은 이 2.2 디젤 모델 자체가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륜구동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 터널이 꽤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 공간 자체, 무릎 공간 말고 발 공간 자체도 꽤 넓은 공간을 마련을 해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2개 USB A 타입 충전 포트, 220V 충전 파워 아울렛까지 다양한 이런 것들도 자리를 하고 있고, 뒷좌석에서도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요 풀 오토 에어컨, 뭐 통풍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온도, 방향의 세기 이런 것들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풀오토 에어컨 조절 장치가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조금 작을진 몰라도 이런 편의 장비 자체는 굉장히 잘 해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차 크기가 작아서 뭐 별다른 기능은 없이 그냥 팔걸이 기능과 2개 컵홀더만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꽤 탄탄한 이런 높이 그리고 탄력으로 이런 것들을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의 뭐 느낌, 이렇게 약간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엠보싱의 느낌, 가죽의 느낌, 그 외에도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의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뒷좌석에서 햇빛 가리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이런 햇빛 가리개도 손으로 올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뒤쪽이 내려가는 스타일의 쿠페형 SUV라고 하죠. 이런 디자인의 한계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머리 공간이 약간 좀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 역시 머리 공간이 좀 애매했었는지 뒷좌석 아래쪽 엉덩이 쪽에 살짝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둔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앉아보면은 약간 누워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확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헤드레스트를 살짝 올려줘서 높이를 맞춰주면은 확실하게 누워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키가 잘 안 맞는 분들, 뭐 앉았을 때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은 왼쪽,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오른쪽 아래에 레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최대한 세운 각도거든요. 최대한 세우면은 뭐 직각에 가깝게, 이보다 더 가면은 아예 폴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가 최대 각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살짝 닿아요. 살짝 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한 각도 찾아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GV70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하구나 라는 점입니다. 디젤 엔진이 시끄럽다라는 것이 다 옛말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 차는 꽤 조용한 편이에요. 주행을 할 때도 이 엔진에서 오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21인치였고요 타이어는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뭐 감안을 하더라도 이 차의 승차감은 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모드인 컴포트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차의 승차감 자체는 꽤 편안하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라든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에이다스 기능들도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선을 가운데로 딱 정확하게 물어주고 안전하게 가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도, 이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똘똘하게 만들어 놨다, 최근 제네시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라면은 꽤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G70로 인해서 이제 GV70에서도 좀 스포티한 것을 원하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가속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내 주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엄청나게 과격한 운전 이런 것들은 못 해보지만, 일단 감이라도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리스 룸미러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이 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전자식 변속기 들어가면서 이제 기어 중립이 안 된다 이런 불만도 꽤 있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프트 릴리즈 말고 P 화살표 N 파크 그 중립 주차를 이렇게 좀 직관적이라고 해야겠죠.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좋은 거겠죠? 사실 시프트 릴리즈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일반 이런 변속기들도 시프트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이게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시프트 릴리즈라는 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영어로 다 따져보면은 아시겠죠. 근데 굳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뭐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인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더 직관적인 그런 표시 아닌가 싶어요. 가속 자체는 굉장하네요. 그냥 딱 시속 50km까지만 가속을 해본 거긴 한데, 정지 상태에서 이 튀어나가는 느낌, 디젤 엔진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튀어나가는 느낌 자체는 꽤 강력하게 튀어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속기 반응도 이 정도면은 스포티 드라이빙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 그 결과물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꽤 잘 걸러주는 편인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상품성의 차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응? 제가 지금 왜 계속 그러냐면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하거나 이제 가속해서 속도를 높였을 때 RPM이 확 안 떨어집니다. 이제 변속을 하면은 맞춰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듀얼 클러치라서인 것도 있겠지만 고RPM에서 차를 좀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모르고 보면은 RPM이 계속 높아져 가지고 좀 연비도 떨어질 것 같고, 차의 편안한 느낌도 조금 약간 좀 깎아먹는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노멀 모드, 그러니까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이거를 조금 좀 미리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변속기 이왕 좀 좋은 변속기 장착한 김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컴포트 할 수 있게 조금 더 변속을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좀 로직을 좀 적용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컴포트 모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시동을 켰을 때 나오는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차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에어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터치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위를 그냥 그대로 터치를 하는 방식인데, 사실 정전식이에요. 정전식인데 눌러보면은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화면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패널을 보면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은 패널이 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터치 방식이긴 하지만 직접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의 반응이 괜찮네요. 3.5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타면은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게 탄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은 가솔린 터보 후륜 구동 모델을 타면은 그거는 진짜 조선 막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2 디젤이라고 좀 사실 기대를 안 했던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구성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식적으로 출시될 모델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고 얼마나 바뀔 것인지 요거는 사실 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개선 없이 그냥 이대로 나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관 쪽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성능 측면 자체에서는 이 정도면은 기대치보다 좀 낮아서 그렇지 성능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분명 괜찮은 성능이에요. 가상의 엔진음도 이렇게 오로롱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도 괜찮은 편이고요. 차선을 바꾸고서 튀어나가는 이 순간 가속력, 이런 것들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다, 만족스러운 성능이다, 만족스러운 상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70를 미리 받아서 테스트를 하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아직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얼마라고 가격이 얼마라고 공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건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기어 부분이나 UI UX 조작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형태라든가, 트렁크 바닥이 너무 높아서 트렁크 공간이 좁아진 부분이라든가, 글씨가 너무 럭셔리함을 추구하면서 너무 작아진 글씨가 들어가서 보기가 약간 좀 눈에 확 안 들어온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상품성 자체는 좀 젊은 분들, 영앤리치한 분들에게는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제네시스가 2021년까지 총 6개의 모델을 선보인다고 했고, 그 중에 이 GV70가 5번째 모델이죠. 남은 거는 제네시스 민트라고 하는 이 전기차만 남아 있는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살짝 위장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GV70는 G70 그 이상, 혹은 앞으로 나오게 될 G90, 새로운 모델의 G90를 미리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천병이자 정찰병이자 여러가지 지금의 제네시스의 모든 것들이 집약된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정식 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추장 필기자였습니다.